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구독들이 많으십니다. 그, 그 유튜브 구독자님 중에 한 분께서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스프링 관련돼 가지고요. 스프링 관련해서 이제 열 처리를 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열 처리했는데 패턴팅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패턴팅 한 다음에 블루잉 처리해서 필요 강도를 높인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블루잉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블루잉 쪽은 좀 생소한 거라서 좀 처음 듣는 거라서요. 패턴팅도 좀 자주 듣던 얘기가 아니고 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패턴팅이 뭐고 블루잉이 뭔지, 그래서 한번 그 야후 재팬에 들어가서 이제 그 검색을 해봤더니요. 그 용어 설명, 용어가 있더라고요. 열처리 용어 해가지고 용어가 나온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철강 용어 열처리 해가지고요. 예, 이제 일본 그대로 되어 있는 걸 제가 다운을 받았는데, 패턴팅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턴팅이 뭔가 봤더니 이렇습니다. 중탄소강 또는, 예, 그림이 화질이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중탄소강 또는 고탄소강에, 그러면 중탄소 고탄소 기준은 0.3 기준이죠. 우리가 보통 탄소 얘기할 때 중탄소 고탄소는 저탄소강이 있고요. 탄소강은요, 저탄소강, 중탄소강, 고탄소강, 이렇게 세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외우기 곤란하시니까 중탄소강만 외우시면 0.3에서 0.6%C를 중탄소강으로 보시고요. 저탄소는 뭡니까? 0.3 미만이죠. 미만에서 어디까지? 0.025로 되어 있잖아요. 순철이 0.025니까 순철 강철 기준이, 순강주 할 때 순철 강철 기준이 0.025니까 0.3 미만 0.05까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고탄소강은요 0.6 초과하면 되죠. 초과부터 해서 보통 2%까지 하지 않습니까? 2%까지. 2% 초과되면 주철이니까. 그 중탄소강 이걸 보시면 0.3. 이것만 외우시면 고탄소, 저탄소는 이제 자동으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중탄소강 또는 고탄소강의 선제 또는 강선을 오스트나이트 상태로부터 적당한 냉각 매체에서 AR만, 잘못된 거 미스프린트 같아요. A1 변태점 이하의 적당한 온도로 급냉 유지하는 조작이다. 이렇게. 이게 등원 변태라는 얘기잖아요. 등원 변태. 등원 변태 시키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S 곡선을 이제 그려야죠. S 곡선 보시면 이렇게 A1이고요. 그리고 이게 탄소강이니까 중탄소나 고탄소강이니까요. 탄소강이니까 보통 우리 공석강 기준으로 0.8짜리 그냥 보시면 되죠. 0.8짜리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석강일 경우 강정별로 다 틀립니다만 공석강이다. 공석강의 TTT 또는 S 곡선이지 않습니까? 이게 P코, 폴라이트 코 550도, 560도로 보고요. 이게 이제 PSPF잖아요. 이게 비에네이트 스타트 피니시. 이게 MS. 그 다음에 공석강이면, 예, 이게 0도시면요. 0도시면 여기 마이너스 50도까지 내려가야 되죠. 50도. 이게 MF입니다. 마라톤 피니시. 마라톤 세트는 여기 시간이잖아요. 여기 시간이고 온도인데, 여기 온도인데, 마라톤 사이트는 온도와 상관없이 시간 상관없이 온도 함수니까 무조건 온도 내려오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어떤 온도, 오스트라이트에서 어떤 온도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유지해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유지해 주는 게 등원 변태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냉각 매체로서는 용융 납이나 용융 소금이나 충풍, 바람이나 유동층이나 비등수 등이 이용된다. 이 목적은 냉간 가공성이 좋고 가공 후의 성질도 우수한 미세 폴라이트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턴 미세 폴라이트. 그러니까 등원멘트식에서 미세 폴라이트 얻게 된다는 얘기 뭡니까? 그럼 폴라이트잖아. PSPF니까 온도를 만약에 850도짜리를 오스트나이트 상태에서 오스트나이트를 염료에 집어넣어서, 염료는 이거죠, 이거. 액체 염료. 여기 이제 용융 납이나 소금을 쓴다는 거죠. 액체에 집어넣어서 유지시킨다는 거잖아요, 시간.
그 SF 끝날 때까지. 근데 폴라이트라 했잖아요. 미세 폴라이트.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요거 할 때 기억나십니까? 이게 저기 안 보이네요. 이쪽에 이제 염료기 집어넣어서 어떤 일정한 로에 집어넣어서 액체로죠. 집어넣어서 유지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 끝에 온도가 높은 쪽은 여기 조대 폴라이트고요. 조대. PSPF잖아요. 조대. 미세는 요거 560도 여기 미세 폴라이트입니다. 그럼 미세 폴라이트 만들려면 몇 도라는 얘기입니까? 500, 한 70, 80, 요 정도 집어넣어가지고 미세 폴라이트를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오스트나이트를 미세 폴라이트.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오스트나이트, 그럼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스프링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림 처리해가지고, 특정 체계에서 만약에 고탄 정황도 S80이다면, 공습강이다 그러면 어떻게 0.8C라면 100% 폴라이트죠. 임내. 요거. 얘를 오스트나이트 집으로 어떻게 되면 오스트나이트 집으로. 전부 다 감마잖아요. 850도. 오스트나이트.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어디 집어넣습니까? 만약에 560도니까 570도 정도, 여기 570도, 여기 집어넣었다. 그러면 폴라이트 스타트 피니시니까 미세 폴라이트잖아요. 집어넣어서 유지시켰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갑자기 고온에서 570도로 떨어지니까 급하게 애들이 온도들이 변태를 하면서 오스트나이트에서 페라이트 변태하면서 야 큰일 났다. 입자를 1000마리씩 모여. 그래서 아주 작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입자가 미세해지는 거죠. 이게. 원래 하기 전에 불림 처리해서 표준화 처리해서 이 정도 크기였다면 얘를 오스트라이트 만든 다음에 여기 지금 갑자기 낮은 온도로 갑자기 집어넣었으니까 담금질은 마르텐 사이트니까 담금질은 아니더라도 염료에 갑자기 집어넣은 거나 금냉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미세해지는 거죠. 이렇게 미세하게 폴라이트 만들겠다. 그걸 패턴팅이라고 부릅니다. 패턴팅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 저기 블루잉이 먼저 보겠습니다. 블루잉 보겠습니다. 블루잉 여기 있습니다. 블루잉 여기 그러면 영어로 BAR 푸르다는 얘기잖아요. 블루잉 해가지고 블루잉은 뭐냐면 강의 외관 및 내식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적당한 온도의 공기, 수증기 또는 화학약품을 노출시켜서요. 표면에 노출시켜서 그 표면에 철의 산화물 피막을 만드는 조작이다. 그러니까 철의 산화물 피막을 만드는 조작이라는 겁니다. 철 산화물은 비보이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랄까 색깔을 집어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얇은 산화물, 빨간색 막 녹이 아니고 주로 이제 푸른색이나 황색 또는 푸른색인데 얇은 산화막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얇으면 얘가 계속 더 이상 부식이 안 되면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산화물은 녹이니까요. 이건 녹이니까 스테인리스처럼 아주 좋은 산화물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약간의 내식성을 유지하는 거지. 뭐 엄청난 스테인리스 정도는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빨간 녹보다 좀 낫다는 얘기잖아요. 좋다는 얘기지. 그래서 좀 그의 표면에 철의 산화물 피막을 발생시켜서 그러니까 빨간 녹 우리 붉은색 막 녹쓰는 것보다는 좀 푸른색이면 좀 더 치밀하겠죠. 그러면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겠죠. 그걸 만드는 조작이다. 또는 냉간 가공에 의한 강선이나 냉간 성형 후에 스프링 등의 잔료 내부 응력을 요거입니다. 요거 블루잉이라는 것은 냉간 가공한 거야. 스프링 만들 때 소선 가공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스프링을 이렇게 감았다 이런 식으로 감으면 이게 냉간 가공이잖아. 이때 냉간 가공했을 때 냉간 성형 후에 스프링 등의 잔료 내부 응력을 감소시켜 탄성을 높이는 겁니다. 탄성을 높이는 등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저온 가열입니다. 저온 가열. 이거는요. 저온 가열이고요. 그걸 블루잉이라고 부르고요. 표면은 어떻게 되냐면 가열 때문에 가열 온도에 따라서 황색 또는 청색으로 변화됩니다. 해봐야 이제 한 300도나 400도, 200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0에서 400도 정도. 그게 블루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패턴팅은 미세 폴라이트 만드는 거고 블루잉은 냉간 가공한 거, 상온 가공한 거를 그러면 스프링을 감다 오면 내부에 잔룡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약간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온에서 가열시키는 거. 그래서 그걸 저온 풀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블루잉이다 이렇게 용어는 돼 있고요. 그럼 요거를 실제 그
스프링을 만드는 회사, 예, 리켄 스프링이라고요. 일본의 리켄 스프링 인더스트리 코 LTD라 해서 이쪽 인터넷에 지금 홈페이지가 있는데 리켄 스프링 홈페이지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설명하는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저온 풀림입니다. 템퍼링이죠. 템퍼링 처리인데 그 블루잉은 저온 풀림이라는 뜻입니다. 블루잉은 자 블루잉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자 저온 풀림 템퍼 처리에 대해서 이렇게 냉간 성형을 수행한 스프링의 열 처리로서 냉간 성형입니다. 이걸 담금질 뜨임하는 게 아니고요. 담금질이 아니고 그냥 냉간에서 이렇게 강화한 거죠. 냉간 강화. 아까 말했듯이 패턴팅 해가지고 이걸 그냥 미세폴라이트 만들었다 보시면 되죠. 요 만든 것을 냉간 성형하는 거죠. 냉간 창원에서 스프링을 만들었습니다. 스프링 감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열처리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냉간 성형을 수행하는 스프링의 열처리로서 가장 일반적인 처리인 저온 풀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온 풀림이라는 것은 템퍼 처리, 그러니까 템퍼링, 뜨임이나 마찬가지. 보통 뜨임은 담금질 뜨임인데 이거는 그냥 냉간 가공한 것을 뜨임한 걸로 그냥 담금질 마르텐 샌들 뜨임하는 게 아니고 아까 이런 식으로 미세 폴라이트 된 것을 냉간 가공해서 비틀어 놓은 것을 약간 풀어주겠다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걸 저온 풀림을 템퍼 처리 또는 블루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블루잉 아까 블루잉의 유래는 경한 강선 또는 피아노선을 저온 풀림을 하는 것에 의해서 청색의 템퍼 컬러가 표면에 색이 입혀지는 그것으로부터 불러주고 그러니까 템퍼 컬러라고 하시죠. 온도를 올리면 높이면 약간 표면에 색깔이 바뀝니다. 까만색 그 다음에 푸른색 바뀌는데 그때 청색으로 바뀌는 그걸 템퍼 컬러. 그러니까 가열에서 색깔이 바뀐다. 흰색이 색깔을 푸르게 바뀌는 거죠. 그걸 템퍼 컬러라 그래서 블루잉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온 풀림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왜 그러면 저온 풀림을 하느냐 목적 보겠습니다. 목적 보시면 자 냉간에서 스프링 냉간에서 상온에서 스프링 가공을 하면 가공 부분에 잔용력을 발생시키고요. 그래서 스프링의 크기라든가 크기 변화나 탄성 피로 강도가 손상됩니다. 떨어집니다. 이 잔용력을 제거하는 것이 그게 저온 풀림의 목적, 블루잉의 목적이다. 잔용력 제거. 냉간 가공한 거에 잔용력. 냉각으로 인발 가공된 피아노선이나 경강선, 스테인리스 강선 등의 가공 경화를 일으키고 있는 재료 자체의 기계적 성질의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있다. 기계 성질의 개선. 자, 보겠습니다. 그럼 저온 풀림에 의한 기계 성질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저온 풀림에 의해서 가장 크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탄성한입니다. 다음이 내력입니다. 탄성한과 내력. 탄성한도 내력. 탄성한 내력이 증대된다고 하는 것은 스프링이 그러니까 변형되게 스프링이 그 장력을 유지한다는 거죠. 스프링이 약해서 변형되지 어렵게 된다. 어렵게 되는 것이고 스프링 한계치가 상승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계치가. 자, 저온 풀림으로 그 변형성이 좋아지는 것은 그러니까 변형이 잘 안 되는 것은 탄성한이 상승되기 때문이고 인장 강도나 경도가 증대되기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장 강도가 경도 증대되는 게 아니고 탄성한이 상승되기 때문에 변형이 잘 안 된다, 잘 찌그러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력을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 코일 스프링과 인장 코일 스프링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블루잉 처리하는 거. 압축 코일 스프링은요 코일링을 한 다음에 냉각 가공한 다음에 블루잉하고 저온 풀림 블루잉 그 다음에 단면을 연상한 다음에 표면 처리 또는 세팅하고 또는 숏피닝하고 다시 표면 처리하고 저온 풀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온 풀림이 두 번 들어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인장 코일 스프링에는 코일링 한 다음에 후크 하시죠. 후크 거는 거 후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저온 풀림하고 표면 처리 이렇게 하든가 코일링 냉간에서 코일 만든 다음에 코일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온 풀림하고 후크를 만들고 저온 풀림하고 표면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블루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온 풀림의 온도와 시간의 주의점이 있습니다. 주의점. 인장 코일 스프링과 인장 코일 스프링 보시면 인장 코일 스프링, 인장 땡기는 코일 스프링이잖아요. 훅고 달려 있는 거. 그러면 성형 후에 300도씨를 초과하는 온도에서 처리를 수행하면 냉간에서 감은 다음에 300도를 넣으면 초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장력. 초장력이 소실되기 때문에 통상은 200에서 250도로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200에서 250도인데 강정별로 좀 틀립니다. 그래서 고온에 주의해야 된다. 고온에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스테인리스 강선의 경우는 450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태 피막, 표면에 부동태 피막 있잖아요. CR2O3가 조잡화. 그러니까 이게 두꺼워지는 거예요. 조잡화되고 그 다음에 균일하지 못하게 돼요. 아주 균질한 피막이 있어야 되는데 보호피막인데 조잡화되기 때문에 방청 능력이 저하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인리스는 450도를 초과되면 피막이 성장합니다. 성장하고 치밀하지가 않고 막 조잡화된다는 거. 고온의 처리에서 기성질의 저하에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인리스 강선은 400도 이하, 이렇게 스테인리스 400도 이하, 피아노선, 경강선은 350도 이하, 인청동 아시죠? 인청동은 250도 이하가 기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기준을 좀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열처리로는 어떨까요? 열처리니까 아까 열처리 보통 그러면 뭐 300도, 50도, 250도, 뭐 400도인데 열처리로 종류 보시면 작은 소물이죠. 작은 스프링은 최고 온도가 500도 정도의 전기료가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온 풀림을 하는 로, 템파로, 저온 풀림로, 또 템포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벨트 콤비에 의한 연속식과 배치식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가열 능력이나 작업성, 보수성이나 환경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열치료로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회사에서는 리켄 스프링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블루잉, 저온 풀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결국은 뭐냐면 이건 단검질 뜨이면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냉간 가공, 상온 가공한 것을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미세 폴라이트 가지고 상온 가공한 폴라이트잖아요. 걔를 냉간 가공에 의한 잔용력을 약간 풀어주는 거나 그러니까 뜨임이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당근주 뜨임은 아니더라도 냉간 가공을 뜨임 해준 거. 그래서 탄성 한도를 높여서 스프링에 그다음에 잘 찌그러지지 않는 그런 강한 스프링. 그러면 결국 필요 강도도 올라오고 다 올라가겠죠. 그다음 색깔도 푸른색이 뜨면서 일반 빨간 녹보다 푸른 녹을 아주 미세한 푸른 녹이 생기면서 내식성도 좀 올라가고요. 내식성. 그런 차원에서 블루잉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